안녕하십니까. 이해 손해평가사 정순호입니다. 오늘은 제 손해평가사 2차 제4회 1과목 6번부터 10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부터 10번까지는 서술형 문제로서, 자, 1번, 6번을 보면 적과전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증액특약에 관하여 다음 내용을 서술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자, 다음 내용에는 1번 보험가입금액 설정 방법, 2번 인수전제 조건, 3번 안내 관련 유의사항에서 보험사고 발생 시 증액특약에 미치는 영향. 제 경험상 이제 서술형을 답안에 옮기려고 생각하시면은 상당히 이제 문제를 많이 서너 번을 읽어봤어요. 읽어보고 거기에서 이제 제가 이제 공부했던 내용들을 쭉 한번 훑어보는 과정을 거쳤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보험가입금액은 어떤 거구나. 그 다음에 인수하는 방법은 어떤 거구나. 그 다음에 안내사항, 안내와 관련해서 유의사항이 어떤 거구나 하는 부분들을 한번 쭉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훑어보는 시간을 한 3분에서 5분 정도 이렇게 쭉 가져봅니다. 시험 볼 때 당시에.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일단 1번 보험가입금액 설정 방법 해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일단 작성을 해보는 거죠.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보험가입 금액을 설정한다는 거는, 보험가입 금액은 가입 수확량에서 가입가액을 곱해서 산출하는 것이 보험가입 금액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즉 보면은 가입 수확량에서 가입가액을 곱하여 산출한다. 이게 이제 보험 가입 금액을 설정하는 방법이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설정 방법인데, 이거는 6번의 문제는 증액특약입니다. 증액특약인데, 이 증액특약이라는 정의를 설정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일반적인 보험 가입 금액 설정 방법을 그거 위에, 그 설정 방법 외에, 그러니까 불구하고 그 설정 방법을 일반적인 방법을 불구하고 계약자는 평년 착과량의 일정 범위 내에서 가입 수확량을 선택하여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이게 보험 가입 금액 증액 특약에서의 보험 가입 금액 설정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평년 착과량의 일정 범위, 뭐 한 110%에서 130% 범위 내에서 가입 수확량을 선택하여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보험 가입 금액 증액 특약에서의 보험 가입 금액 설정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인수전제 조건은, 자, 과거 5개년간 해당 연도별 기준 수확량이 당해년도 평년 착과량의 105%를 초과하는 횟수가 2개년 이상인 경우로만 해당하며, 초과 횟수가 2개년 이상인 경우에는 평년 착과량의 120%까지를 증액할 수 있고 허용하고, 초과 횟수가 3개년 이상인 경우는 평년 착과량의 130%까지 증액을 허용한다.
이게 이제 인수 전제 조건입니다. 거기에 또 답안을 좀 고급스럽게 진다고 하면 최초 보험 가입 시 평년 착과량의 일부만을 가입 수확량으로 결정한 과수원은 특약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문구를 넣어주면 더욱더 가점을 받겠죠. 그 다음에 보험 가입 금액 증액 특약 관련해서 안내 관련한 유의사항에 영향이 미치는 것은 뭐냐? 영향이 미치는 것은 뭐냐? 여기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제 보험 사고가 발생 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만을 기재를 하면 됩니다. 첫 번째, 저가 후 착과수 조사 이전까지 우박으로 인한 보험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과수원에 적용합니다. 우박으로 인하여 보험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과수원에만 보험 가입 금액 증액 특약 이거를 적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전에 우박으로 인한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실손해보장 보험 가입 금액 증액 특약은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가입 수확량은 평년 착과량의 100%로 조정이 되고 증액 특약 가입분에 대한 계약자 부담 보험료는 전액 환급 처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우박 외에 적과 전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까 우박 사고가 발생한 경우하고 우박이 아닌 다른 걸로 인한 재해로 인한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경우 가입 금액 증액 특약 가입 금액 증액 특약이 해제되지는 않나. 보험 가입 금액은 저가 후 착과수 조사 결과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가 후 착과수 조사 결과에 따라서 감액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두 가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답안 구성은 그러니까 보험 가입 금액 이제 간단한 6번 문제에 대한 보험 가입 금액 증액 특약 서술 해가지고 뭐 앞에다가 적과전 종합 위험 방식 뭐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1번 보험 가입 금액 설정 방법, 아까 내용대로 계약자는 평년 착과량의 일정 범위 내에서 가입 수확량을 선택하여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일정 범위라는 거는 여기서 이게 지금 100%가 아니고 110%에서 130% 범위 내에서입니다. 이건 답안이 좀 잘못됐네요. 100%가 아니라 110%에서 130% 범위 내에서 가입 수확률을 선택하여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로 이제 고추 문제입니다. 자, 종합위험 방식 생산비 보장 고추 품목. 이거는 이제 종합위험 방식에 대한 생산비 보장 고추 품목 7번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7번은 문제를 한번 읽어보죠. 종합위험 방식 고추 품목에 관한 다음 내용을 각각 서술하시오. 1번 다음 독립된 A, B, C 농지 각각의 보험 가입 가능 여부와 그 이유 단 각각 제시된 조건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1번에 네모 칸에 A 농지, B 농지, C 농지가 있는데 A 농지에 대한 보험 가입 가능 여부하고 B 농지에 대한 보험 가입 가능 여부와 C 농지에 대한 보험 가입 가능 여부, 만약에 가능하다면 가능한 이유, 불가능하다면 불가능한 이유를 기재하시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추 품목에 대한 보험 가입 조건은 지금 보험 가입 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농지가 가능하며, 그 다음에 시바르당 재직 수수가 1500
400주 이상이고 4,000주 이하인 농지가 가입 가능한 대상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부분은, 자, A 농지는 가입 가능액이 100만원으로 농지 시바르당 재직주수가 4,000주로 고추 정식 1년 전 인삼을 재배. 그러니까 A 농지는 가입 금액이 200만원 이상이 안 되죠. 그로 이거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안은 A 농지는 보험 가입 불가하다. 이유는 가입 금액이 200만원 미만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B 농지는 가입 금액이 200만원 농지 200만원 이상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 10아르당 재식주수가 2,000주로 4월 2일 고추를 터널 재배 방식 형식으로 재배됐어요. 여기에는 인수 제한 농지까지의 사항을 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인수 제한 농지에는 노지 재배, 터널 재배, 예의 재배작형으로 재배하는 농지는 인수 제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노지 재배, 터널 재배는 하면은 인수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정식 재배 일자가 4월 1일 이전과 5월 30일 이후에, 4월 1일 이전하고 5월 31일 이후에 정식된 고추를 식재한 농지는 가입 제한된다고 그랬는데, 2000주로 4월 2일 고추를 터널 재배 방식 형식으로 식재를 했다고 하니까 가능합니다. 200만원 이상이고요. 고로 비농지는 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이유가 시바르당 재식수수가 1,500 이상이고, 그 다음에 4월 1일 이후에 식재되었고 터널 재배 방식이었고, 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건 다 적어줘야 됩니다. 이것까지는. 그래야 이게 정말 점수를 제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C농지는 연륙교가 설치된 도소지역에 위치하며 시바르당 재식수수가 5,000주로 전 농지가 비닐 멀칭이 된 노지 재배이다. 여기에도 이제 인수 제한 농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연륙교가 설치된 도서지역에 위치했다. 연륙교가 설치되지 않는 도서지역은 인수 제한이지만 설치된 곳은 인수 가능합니다. 그러나 시바르당 재직수가 4,000주 이하여야 되는데 5,000주로서 이건 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유는 보험 가입이 불가하며 시바르당 재직수가 4,000주를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전 농지가 비닐 멀칭이 된 노지 재배도 아까쯤에 가능하고, 비닐 멀칭이 되어 있는 농지도 인수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맞는데 재식주수가 4,000주를 초과하기 때문에 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자, 1번은 그렇게 됐고요. 자, 2번은 병충해가 있는 경우 생산비 보장 보험금 계산식을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병충해가 없는 경우하고 병충해가 있는 경우 이제 보험 지급보험금의 산정식, 보험금의 계산식을 쓰시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병충해가 없는 경우로 한번 알아봅시다. 잔존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경과 비율 곱하기 피해율에서 자기 부담금을 빼주는 거죠. 이게 이제 병충해가 없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은 보험 가입 금액에서 보상액, 기 발생한 생산비 보증 보험 금액을 합계액을 빼준 게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 부담금은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의 3% 또는 5%를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경과 비율은 뭐 이제 준비기 생산 개수로, 뭐 생장일수, 뭐 표준 생장일수, 이거에 따라 아시죠? 그 부분에 대한
준비기 생산 개수는 뭐 55.7%뭐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그 다음에 수학기 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하고 이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수학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피해율. 피해율은 이제 피해 비율하고 손해 정도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아까처럼 병충해가 없는 경우, 이제 병충해가 있는 경우에는 없는 경우에 병충해 등급별 인정 비율을, 이게 병충해 등급별 인정 비율을 거기다가 추가하면 됩니다. 거기에서 그러니까 병충해가 있는 경우에 보험 생산비 보장 보험금 계산 방식은 잔존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경과 비율 곱하기 피해율 곱하기 병충해 등급별 인정 비율, 이렇게 해서 산출해서 자기 부담금을 빼주면 됩니다. 이게 산정식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경과 비율 중에서 수학기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식을 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준비기 생산 개수 플러스 대가로 1 소가로 1 마이너스 준비기 생산비 개수 소가로 닫고 곱하기 소가로 열고 생장 일수 나누기 표준 생장 일수 소가로 닫고 대가로 닫고, 이게 이제 수학기 이전에 보험사고 발생한 경우 경과비율 계산식입니다. 이대로 해서 제가 이제 작성한 답안을 보면 이제 7번 문제 고추 품목에 대한 생산비 보장 방식에 대한 보험 지급 계산식 및 경과 비율, 보험 가입 여부를 서술 이렇게 쓰셔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생산비 보장 방식 고추 품목에 대한 보험 가입 여부 및 보험금 계산식, 그 다음에 경과 비율 계산식, 이렇게 간단하게 문제 번호하고 문제 내용을 기술하시고, 밑에다가 1 다음 칸에다가 1 보험 가입 여부와 그 이유, 그 다음에 아니면 각 농지에 대한 보험 가입 여부와 그 이유,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 2번 병충해가 있는 경우 생산비 보장 보험금 계산식, 3번 수학기 이전에 보험사고 발생한 경우 경과비율 계산식에서 밑에 산식을 쓰시면 좋은 답안 구성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8번에 이제 자, 8번에 이제 일소, 이제 새로 추가된 거 일소 피해에 대한 내용이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특별 약관에 대한 내용. 자, 8번의 문제를 읽어보면요. 과실 손해보장의 일소 피해 담보 특별 약관에 관한 다음 내용을 각각 서술하시오. 배점은 15점이고요. 자, 1번 일소 피해의 정의에 대해서 쓰시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일소 피해. 자, 일소 피해 정의는 과실이 태양광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과피 또는 과육이 괴사되어 검게 그을리거나 착색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게 이제 일소 피해 정의이고요. 자, 2번 일소 피해 담보. 특이하게 담보 조건은 뭐냐? 자, 폭염은 대한민국 기상청에서 폭염특보를 발령할 때, 폭염특보란 거는 폭염주의보 또는 폭염경보를 말하고요. 발령할 때 발령 지역의 기온을 말한다. 자, 폭염특보가 발령한 때부터 해제 후 72시간, 이건 한 약 3일 이내에 일소가 발생한 보험의 목적에 한하여
보상한다. 이게 이제 담보입니다. 폭염특보가 발령한 때부터 해제 후, 발령한 때부터 해제 후 72시간, 그러니까 해제 후에 3일 이내에 일소가 발생한 보험의 목적물, 보험 목적에 한하여 보상을 한다. 이게 담보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일소 피해 담보 특약의 특정 위험 담보 방식과 저가전 종합 위험 담보 방식의 보험 기간을 비교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일소에 대한 특정 위험 방식의 보험 기간은 대상 품목은 사과, 배, 단감, 떫은감이고요. 시기는 8월 1일, 해당 연도 8월 1일부터 해당 연도 9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러면 뭐 약 두 달 특정 위험 방식은 2달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과전 위험 방식은 Y 플러스 1년 8월 1일부터 Y 플러스 1년 9월 30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과전 위험 방식하고 특정 위험 방식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답안 구성은 이제 보시면 이제 뭐 1번 아까쯤에 얘기했듯이 정의, 일소 피해의 정의가 이제 보험의 목적이 태양광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과피 또는 과액이 계사되어 뭐 검게 그을리거나 착색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뭐 1번 정의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제 땡땡하고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뭐 담보 조건 땡땡하고 대한민국 기상청에 해당 과수원 지역에 폭염특보를 발령한 때부터 해제 후 72시간 이내에 보험의 목적의 일소가 발생하였을 때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보험기간 해가지고 뭐 특정 위험 방식은 8월 1일부터 시작하여 9월 30일까지 동령하는 특정 방식과 저가전 위험 방식이 날짜는 같으나 저가전 위험 방식은 가입하는 해와 수확하는 해가 다르므로 굳이 구분하자면 저가전 위험 종합위험 방식은 보험기간 앞에 Y 플러스 1년이 추가되는 정도이다. 뭐 그것까지는 쓰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차이가 있는 거에 대해서 약간 이제 부연 설명한 것도 있고요. 자, 특정 위험 방식은 보험기간이 8월 1일부터 9월 30일로 이렇게 8월 1일 시작하여 9월 30일 종료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은 Y 플러스 1년 8월 1일 시작하여 Y 플러스 1년 9월 30일에 종료한다. 단지 이제 적과전 위험 방식은 수확하는 해하고 가입하는 해 이게 좀 구분되어 있다는 거 아시고 답안을 작성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8번 문제는 자 여기 넘어가고요. 이제 9번 문제 이거 자 9번 문제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부분 이건 다 이론적인 부분인데요. 자 보험회사에 의한 보험계약 해지에 관한 다음 내용을 각각 서술하시오. 자 1번 보험회사에 의한 보험계약 해지 불가 사유 4가지를 적으세요. 자 그러면 뭐 보시면 자 4가지는 뭐냐,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자, 그 다음에 2번은 두 번째는 그러니까
보험계약 해지 불가 사유. 첫 번째가 아까쯤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의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그 다음에 보험을 모집한 자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 그 다음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리게 할 것을 권유했을 때. 자, 이게 이제 불가사유 4가지입니다. 보면은 뭐 이제 이게 이제 뭐 다는 안 써도 뭐 예를 들어서 한두 가지 기억이 났다든지 뭐 한 가지라도 기억이 나면은 기재를 하시는 게 빠짐없이 기재하는 게 뭐 점수를 어느 정도 또 받는 거에 또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서술형의 장점입니다. 물론 이제 뭐 정확한 답을 기재를 해서 좋은 점수를 받는 게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거기에 관련된 내용이 어느 정도 답안 구상에 영향을 미쳐주면 이게 배점을 하시는 분은 이제 우리가 부분 점수라고 일명 얘기를 하는데 점수가 좀 추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9번에 1번은 그렇게 돼 있고요. 2번은 보험회사에 의한 보험계약 해지 시 보험회사가 지급한 환급보험료 산출식. 자, 그러면 이제 보험료 환급은 품목별 해당월 미경과 비율에 따라 계산된 차액보험료를 환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계약자 부담보험료 곱하기 담보별 해당 미경과 비율을 곱해서 환급보험료를 산출해서 환급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험회사에 의한 보험계약 해지 시 보험료 환급에 따른 적용 이율은 어떤 거냐면 보험개발원이 공지하는 보험계약 대출 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해서 그 금액을 더하여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안 구성은 2번은 뭐 계약자 부담 보험료 곱하기 담보별 해당 미경과 비율 이렇게 간단히 썼는데요. 앞에다 놓고 이제 환급보험료는 계약자 부담보험료 곱하기 담보별 해당 미경과 비율 이렇게 쓰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환급에 따른 적용 보험료 환급에 따른 적용 이율은 땡땡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 대출 이율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렇게 쓰셔가지고 답안을 구성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1과목의 마지막 10번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축재보험에 대한 보험가액을 산출하는 방식을 각 원령별로 각 사례별로 이제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가액이 얼마 정도 되는가 이걸 산출하는 건데요. 자, 이제 뭐 산식을 다 외우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이제 계산 방식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젖소, 그러니까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10번 가축재보험 젖소 사고 시 원령에 따른 보험가액을 산출하고자 각 사례별 1번부터 5번 보험가액 계산 과정과 값을 쓰시오. 단 유량 젖소 가입 시는 제외 이렇게 되어 있고요. 10,000원 미만은 절세합니다. 자, 그러면 자, 사례를 볼까요? 분유떼기 암컷은 100만원, 수정단계는 300만원, 초산우는 350, 다산우는 480,
노사로는 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원령 2개월 질병사고 피해자시. 자, 원령 1개월에서 7개월까지는 분유떼기 암컷 가격, 단 원령이 2개월 미만인 때는 50%를 적용하고, 질병사고는 3개월 미만입니다. 그러므로 원령 2개월 질병사고라 그랬으니까 3개월 미만이니까 이거는 분유떼기 암컷 가격 100만원에 50%를 적용하면 됩니다. 그로 50만원이 되겠죠. 자, 2번은 자, 원령 8개월부터, 그러니까 원령 11개월 대사성 질병 폐사입니다. 자, 원령 8개월부터 12개월까지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자, 분유떼기 암컷 가격 100만원 하고요. 그 다음에 수정 단계 가격이 300만원, 그 다음에 분유떼기 암컷 가격 100만원에서 나누기 6을 하면, 그럼 200만원, 이겠죠. 200만원에서 6을 해서 6으로 나누고, 사고 연령 11개월에서 7개월 빼면 4개월입니다. 100만원 플러스 300만원 마이너스 100만원 나누기 6, 11 빼기 7 하면 233만 3,333원 뭐 33 뭐 쭉 나옵니다. 그 만원 이하는 절사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233만원이겠죠. 그 다음에 3번 원령 20개월 유량 감소 긴급 도축. 자, 20개월 유량 감소 긴급 도축. 자, 그러면 20개월이면, 자, 수정 단계. 그러니까 13개월부터 18개월까지는 수정 단계 가격을 하고요. 그 다음에 19개월부터 23개월까지 수정 단계 가격 플러스 초산후 가격, 그러니까 수정 단계 가격에서 초산후 가격 마이너스 수정 단계 가격으로 6으로 나누고 사고 원료는 18개월 해주면 300만원에서 350만원 빼기 300만원 하면 6으로 나눠서 28그러면 316만 6,666원.666으로 나갑니다. 그로 만원 이하는 절사를 하니까 미만은 316만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원령 35개월 급성고창 폐사로 되어 있는 경우, 자, 여기에도 초산후 가격에 다산후 가격 마이너스 초산후 가격에서 이거는 9로 나눕니다. 9로 나눠서 사고 원령수 31개월을 빼주면 되죠. 350만원에 480만원 마이너스 350만원, 9 나누기 35개월 31개월 빼주면 07,777원 .7777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절사를 하면 407만원입니다. 자, 마지막 5번 원령 60개월 사직골절 폐사. 자, 이거는 이제 다산후 가격에 노산후 가격 마이너스 다산후 가격 나누기, 이거는 12를 해주는 겁니다. 12를 해주고 사고 원령 마이너스 55개월 480만원 플러스 가로 300만원 마이너스 480만원이 아니에요. 480만원 마이너스 300만원이겠죠. 아니지, 다산후 가격, 그쵸, 다산후 가격이 480만원 플러스 노산후 가격이 300만원, 300만원, 그러면 300만원 마이너스, 오케이, 노산후 가격이 300만원, 그 다음에 다산후 가격 480만원 빼주면 마이너스 180만원이죠. 그로 이제 12로 나누면 뭐 이것도 마이너스 해서 480만원을
더해주면 60개월에서 55개월을 빼주고 5개월에 여기도 400 답이 405만 원으로 나옵니다. 자, 이상 오늘 4회 2차 1과목의 기출문제는 여기서 오늘까지 10번 문제까지 풀어봄으로써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에는 4회 2차 2과목부터 풀이 과정을 다시 한번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2과목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